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0번째 페이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5년, 서울시립과학관장 4년, 국립과천과학관장 3년, 관장만 도합 12년이지요. 지금은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으로 계신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각종 과학관에서 일을 했던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남자 이정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책 제목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 절찬리 판매 중이고요. 자,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과 이제 기후 위기 속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참 동물 얘기 특히 이제 관장님 모시고 하는 거 너무 즐거운 기억인데, 오늘은 좀 동물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동물 걱정하기 전에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장님. 기후 위기로 인류도 결국 멸종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죠.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대멸종 5차례 대멸종 때 사실 결국 그 대멸종은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였냐면 되게 자연적인 거였어요. 예. 화산이 터지든지 대륙이 합쳐지든지 운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950년부터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거든요. 예. 이 6번째 대멸종을 인류세라고 하는데 네. 이 6번째 대멸종에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생겨요. 근데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 해결법이. 왜냐면 우리가 화산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대륙이 합쳐지는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괜찮아요. 또 운석 이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인간의 행동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예. 간단해요. 그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우리만 변하면 됩니다. 우리만 변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거 해볼 만하죠. 우리 인류라고 영원히 살 수는 없겠죠. 언젠간 멸종할 수 하겠지만 예. 인류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 년, 130만 년은 존재해야지 정상적인 생명체인데 이제 호모사피엔스 30만 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인류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극복해 나갈 거다. 70만 년 더 살면서. 70만까지는 아니라도 예. 한 몇천 년은 더 살 몇천 거다. 년은 더 산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동식물에 대한 얘기 해보기 전에 그 관장님 책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매머드 화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매머드 화석은 엄청 귀한 거 아닌가요? 왜 가격이 폭락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자연사 박물관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작은 있는 데죠. 그러니까 성인 6,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에 모시고 있는 곳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저게 진짜 매머드 화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예, 정말로 아름다운 화석입니다. 저렇게 고질의 그 매머드 화석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개관할 때 2003년이었는데요. 예. 그때 약 2억 원 정도에 사왔습니다. 2억 원. 그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때 부처장님이 거기 과학자들한테 야단쳤대요. 야, 이 사람들아, 2억 원이 네 집 애 이름이야. 2억 원가 화석을 사다니.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 막 야단치는데 사실은 잘 산 거거든요. 좋은 값에 좋은 걸 샀는데 그거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당시 구청장님께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관장님, 구청장님, 제가 비싼 것 같지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값이 좀 오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갔어요. 투자 느낌. 네,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20년이 값이 올랐으면 2억 원짜리가 5억 원, 10억 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폭락된 10분의 1이 됐네. 그렇죠. 똥값이 됐습니다. 왜 매머드가 똥값이 됐나요? 왜냐면 얘네가 어디 묻혀 있냐면 그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에 묻혀 있었어요. 거기 잘 묻혀 있었는데 갑자기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지니까 툰드라 지역이 막 녹기 시작해요. 그 땅이 무너지면서 하루에 수십 마리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엄청 많아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지니까 한때 수출도 금지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저 매머드만 나오냐? 그게 아니죠. 뭐가 또 거기에 갇혀져 있는 툰드라에 갇혀져 있던 메탄가스도 나오고 거기에 탄저균도 나오고 그래서 수천 마리의 그 술록이 한꺼번에 죽고 그 술록을 키우던 아이도 병에 걸려 죽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렇구나. 신기하다. 당시 구청장님께 한 말씀 남기시죠.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분은 아마 이거 다 잊으셨을 거예요. 잊으셨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런 매머드 화석 같은 건 어디서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수증을 정확하게 주고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분 중에서 막 태국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태국에 건설을 하다 보니까 태국에서 공룡이 막 나온 거야. 와, 이게 너무 좋아. 예. 뭔가 나라에 보답을 하고 싶어. 예. 그제 거기는 공룡 화석을 몰래 컨테이너에 싣고 왔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서대본 자연서박물관에다가 애국자인청 이거 전시회를 준 거예요. 던지기 아니에요, 던지기. 예. 그런데 예. 박물관은 그렇게 작물은 전시할 수 작물, 없습니다. 작물. 예, 예. 정확하게 그 계보가 있어야 되는 영수증 거거든요. 처리 딱 영수증 된 거. 처리가 된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디서 주웠어요, 뭐 어디서 이거 몰래 사왔어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사지도 마시고 다 박물관이 알아서 그 하겠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절차가 중요합니다. 예. 예. 하시면 도움 주고 싶으면 돈을 기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팔아서 그 돈을 기부해달라. 그러니까 태국에 예, 예. 태국의 문화재청에 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줘야죠. 태국 거니까. 줘야 되는 거구나. 네, 그냥. 결국에 네. 그거 태국에 조용히 갖다 놨어요. 그런 설득해서 예, 예, 예. 그냥 갖다 두면 야단 맞을 수 있으니까 네. 남들 모르게 그렇죠, 그렇죠. 조용히 갖다 두시라. 예, 그렇게 그런 거는 얘기했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죠. 네.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매머드랑 코끼리랑 꽤 가까운 사이여서 그 코끼리랑 또 이제 매머드 뭐 유전자 이런 거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매머드 복원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매머드나 현대 코끼리는 모두 코끼리과 동물이에요. 그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습니다. 예. 한 600만 년 전에 갈라져서 그러니까 코끼리과에서 매머드 속과 현대 코끼리 속으로 이제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해하는 거 있어요. 야, 매머드는 엄청나게 크잖아 그런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기 아까 봤던 서대문 자연서발문에 있던 그 털 매머드가요. 예. 거의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작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게 이제 실제 크기를 네, 재현한 저는 뭐 건가요? 완전 큰 애는 아니고 꽤 아. 큰 청소년쯤 되는 건데 완전 큰 애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매머드는 네. 두 개가 짬뽕된 거예요. 하나가 콜롬비아 매머드가 있어요. 아메리카 드래그에 살던 또 커다란 매머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또 털 매머드. 털 매머드. 시베리아의 털 매머드의 겉모습에 예. 그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 매머드의 체구를 합친 합친. 왜 무슨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에 아이스 에이지. 나오는 그래. 거기에 예. 나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예. 실제로 그 털이 있으면서 그렇게 커다란 매머드는 없어요. 혼종이구나 걔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않는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친척이다 보니까 특히 얼마 전에 거의 완벽한 형태로 매머드 새끼가 네. 발견된 거예요. 그 되죠. 왜 매머드가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기껏 4,000년 전에도 살고 있었어요. 예. 4,000년 전이면 우리 농사 지은 다음이잖아. 사람들은 같이 살았던 겁니다. 네. 근데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원 상태로 발견된 거고. 네, 아주 이쁜 상태로 피부랑 게 다 발견돼요. 얼음 속에서. 예. 얼음이 녹으니까 나왔죠. 예. 그게 거기 어떻게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복제양 돌리 있었죠. 돌리. 복제양에서 돌리의 엄마의 그 젖세포에서 띄어내가지고 체세포에서 예.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난자에 넣어가지고 새로 복제양을 만든 거잖아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만 하죠. 이번에 엄마가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는 인도 코끼리가 더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요 발견된 매머드의 체세포에서 예. 생식세포를 만들어낸 다음에 예. 이것을 아시아 코끼리, 인도 코끼리의 난자에 넣어서 수정을 시키면 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거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옛날에 매머드를 다시 복원하는 게 좋아? 뭐 이거 좋을까? 야, 그 복원된 매머드, 긴 털이 있을 거야. 근데 털 매머드인가 이 더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괴로울까? 걔를 생각하면 이게 좋은 일일까? 그러네. 근데 원래 없던 거잖아요, 사실은. 예. 정확히 같은 게 아니니까. 예. 이런 걸 세상에 다시 드러낸 게 좋을까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에디터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그 매머드는 왜 멸종됐고 단기간에 멸종됐나요? 아니면 서서히 멸종됐나요? 이런 질문. 상당히 짧은 시간에 멸종됐습니다. 두 가지의 원인인데요. 예. 사람들이 사냥 기술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집단도 커지고, 네. 예를 들어서 매머드 크잖아요. 근데 매머드 크지만 겁은 많단 말이에요. 왜? 창도 모르고 불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럼 한쪽을 막 몰아가요. 예. 그 매머드가 귀찮아 쫙 가는데 그채에 뭐가 있냐면 절벽이 있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수십 마리 있잖아요. 수십 마리 떨어져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십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뼈를 밟아서 뼈 갖고 집을 지을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저기 전곡의 선사박물관 좋거든요. 전곡리. 예, 예. 그 선사박물관 되게 좋아요. 예. 연천까지 요즘은 전철도 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그 매머드 뼈로 옛날 사람이 지은 집이 있어요. 그래요? 잘 만들어놨습니다. 예. 또 이제 고기도 먹고 가죽도 쓰고 여러 가지 쓰긴 했죠. 네.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기후 변화였어요.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네. 더우니까 원래 추운 곳에 살았잖아요. 추운 예. 곳에서 이끼나 풀을 먹고 살았는데 더워지면서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사라지죠. 사람의 사냥과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매모드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 예. 다시 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지금 동식물들의 생태에는 이미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꺼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꺼비들이 전체 개체 수는 줄고요. 근데 그 와중에 수컷의 수는 또 많아지는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수컷의 수가 원래 그러니까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5마리 정도가 그냥 정상이에요. 암컷 하나에 수컷 5마리요? 네. 원래도 수컷이 많네. 네, 원래 수컷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알은 암컷이 나는데 그 암컷이 수컷을 골라서 저는 짝짓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대 10이 된 거예요. 1대 5에서 1대 10이 됐습니다. 자, 1대 10이 된 건 조금 찾아보고 왜 1대 10이 됐을 문제가 뭐냐. 예, 뭐죠? 그러니까 1대 5가 됐을 때 한 마리에 5마리가 달려들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한 마리, 2마리가 이제는 올라탄단 말이에요. 네. 1대 10이 되니까 예. 암컷 한 마리에 너무나 많은 수컷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암컷이 질식사를 합니다. 압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암컷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암수 비율이 바뀌었냐? 예.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네. 근데 워낙에 양서류 파충류들은요, 그 성별이 온도에 따라 많이 변해요. 뭐 악어 같은 것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악어죠. 대표적인 악어는 산란장이 있죠. 그래서 모래에다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이 부화될 때쯤 알의 그 모래 온도가 예. 32.5도에서 33.5도 사이면 주로 수컷이 태어나요. 위와 아래면 예. 암컷이 태어납니다. 그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절해주면 성별이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충 성별이 잘 조절됐는데 점점 더워지게 된다? 그러면 성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거북이도 마찬가지예요. 거북이는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온도가 되면 암컷, 어떤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수가 되게 염색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연계에서는 암수가 결정되어 있는 생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염색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되게 환경에 따라 되게 많이 변합니다. 사람처럼 암수가 딱 정해진 게 오히려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 대표적인 게 흰동가리예요. 흰동가리? 그 물고기 있잖아요. 니모를 찾아서. 걔가 흰동가리입니까? 걔가 흰동가리인데. 주황색인데 걔. 흰 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빠가 말린 그 주인공이 니모죠. 거기가 부자 관계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비과학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흰동가리는요. 그 그룹에서 한 마리만 제일 큰 놈이 암컷이에요. 두 번째 큰 놈이 수컷 아빠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새끼야.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죽었다. 그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그 새끼 중에 제일 큰 놈이 어른 아빠가 돼요. 그래서 암수가 또 생깁니다. 근데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돼요. 그리고 큰 새끼가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린과 니모는 아빠 부자 관계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빠는 이미 엄마가 됐어야 되고 니모는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부부 관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이 고정된 거라고 우리 인간 중심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뭐 잡지사 필진급 성비를 지금 두꺼비 생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닷속 생물에게서도 이상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에 사는 그 예쁜 산호초 있죠, 여러분? 산호초. 이 산호초가 점점 좀 하얗게 변하고 있다면서요? 저게 하얗게 변한 게 뭐냐면 산호가 죽은 거예요. 하얀 건 뭐냐면요. 그냥 산호초예요. 산호초는 딱딱한 거고 산호는 그 산호는 말랑말랑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기 그 호주의 오른쪽 위쪽 보면 케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앞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세계에서 가장 큰 대산호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있어요. 거기 팍 뛰어들었죠. 제가 뛰어서 꿈은 뭐냐면 그 하늘 가리는 총천 녀석의 산호 속에서 헤엄을 치려고 했는데 걔가 뭔가 싹 죽어 있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호주 사람들은요 소주 사막에도 아무도 없는 곳에도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치워가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산호초가 왜 싹 죽었을까? 뭐가 문제예요? 호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더워졌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더워지고 산성화되니까 산호가 싹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호의 역할은 뭐냐면요.
물속에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와 바다에 떠 있는 칼슘을 결합시켜서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의 재료를 만드는 게 아. 산호의 사명이에요. 예. 산호의 미션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산호가 죽어버렸어요. 아, 예. 이것도 이산화탄소 바다에서 이산화탄소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산화탄소 더 높아졌는데. 네네.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호초에는 네. 엄청나게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처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바다 생명체의 뭐 70% 이상의 종들이 네. 그 산호초 주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네도 사라지니까 자기가 살 곳이 없어지는 거 되죠. 예. 그러니까 산호가 죽으면서 바다의 생태계가 네.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굳이 뭐 호주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제주도 이쪽에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산호초가 죽고 있나요? 죽고 있습니다. 저런 거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한다는데, 산호초가 굉장히 생태계의 핵심 연결고리였네요. 야,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핵심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권장님.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여러분도 이거 느끼신 분 많으실 텐데, 이제 가을에 그 단풍 색깔이 예전처럼 막 새빨갛고 새노랗고 울긋불긋한 맛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색이 물들기도 전에 초록색 입힌 상태로 낙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엔 진짜 뭐 단풍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록색 잎이 빨갛고 노랗게 됐다가 갈색이 돼서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은 빨갛고 노랗게 되는 거 없이 초록색이 떨어지든지 그냥 곧장 갈색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사람이 한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 한국말 몇 개를 배웠대요. 예. 세 가지를 배웠는데 뭐 배웠지? 아니 내가 하늘, 하늘. 하늘 아름답다. 하늘, 막걸리, 그 다음에 단풍이었어요. 가을에 갔다 왔고. 너무나 그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뭐 독일도 뭐 단풍 있지. 그런데 이것도 단풍이야 했더니 이거랑 다르다. 설악산 거는 막 그랬는데. 설악산 갔다가 내려올 때 막걸리 한 잔 했구나. 근데 그러네. 요즘 예. 보니까 우리나라 단풍이 독일 단풍이 돼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독일 단풍은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단풍이 예쁘게 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하늘이 맑아야 돼요. 햇빛이 입속에 당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의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맑은 날씨가 계속될수록 단풍의 색이 선명해져요. 예. 근데 우리 가을에 날씨가 뭐 흐리든지 비가 오든지 막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야 돼요. 커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더웠다 추웠다가 커야지 네네. 이뻐지는데.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당을 많이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밤의 기온이 이 당분이 입속에 계속 유지돼도 돕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붉은색 단풍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일교차가 너무 작아졌어요. 맞아. 그 다음에 서리가 없이 적당한 추운 날씨가 있어야 됩니다. 서리는 없대 적당한 추운 추워야 날씨. 돼요. 그러니까 가을에 길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가을에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풍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거기다 적당하게 강수량도 있어야 되는데 뭐 네. 가을에 강수량이 없어지면서 산불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럼 이 말도 어떤 과학 문해력을 적용해 봤을 때 맞는 말입니까? 이대로라면 봄, 가을은 우리 계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 그런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하고 요즘 비교해 보면요. 예. 추운 겨울은 한 22일 줄었어요. 겨울이 20일 줄었어요. 예. 시원한 가을 4일 줄었습니다. 한 80년에서 지금 100년 만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더운 여름 20일 들었어요. 예. 따뜻한 봄 6일 들었어요. 잠깐만, 아까 가을은 어땠다고요? 4일 줄고. 4일 줄고. 봄은 늘었어요? 6일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 갖고 이야기하면 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옷장 사신 분들이 예. 느낌 갖고 얘기해서 야 봄과 가을이 줄어들고 있대. 그러네. 봄옷 조금 갖다 놔야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봄옷은 더 많이 많이. 가져다 놔야 되는 겁니다. 봄은 는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봄과 가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냐면 시작점이 바뀌어서 그래요. 시작점. 예전에는 겨울이 한 11월 말쯤 시작했어요. 예. 근데 지금 12월 달에 시작합니다. 예. 옛날에 봄은 3월 10일쯤 시작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옛날 그 3월 2일 날 입학식 때 얼마나 추웠어요. 맞아요. 지금 2월 달에 봄이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은 5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6월 달에 시작해요. 예.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마다 가을이 9월 한 20일쯤이었어요. 예. 지금은 10월 5일, 7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추석 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빔, 추석빔, 추석빔. 옷 하나씩 얻어 입는 거예요. 예. 추석빔이 주로 뭐냐 남자들은 잠바였습니다. 예. 딱 잠바나 입고서 겨울 나는 거였죠. 예. 근데 요즘 누가 추석 때 잠바 사주면 누가 입고 다녀요? 다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땀띠 나요. 예. 그러니까 시작점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예. 길이 측정이 잘 헷갈려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길이는 많이 달랐어요. 봄과 가을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겨울과 가을이 네. 줄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작점이라는 걸 나라에서 딱 정해주는 기준이 있나 보네요. 있죠. 아. 그러니까 평균 기온을 5도와 20도로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과 봄 사이는 예. 평균 기온 5도예요. 예. 5도가 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사이가 5도 평균 기온이 5도보다 높아지면 봄이에요. 예. 근데 그다음에 또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언제 뭐 어저께 보면 또 오늘은 겨울이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오락내리락 하는데 올라서 5도 이상 돼서 9일 연속 됐을 때 첫 번째 날을 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한 번째 내려왔던 상관없어요. 예. 그럼 봄과 여름의 사이는 평균 기온 20도예요. 예. 20도 이상 올라와서 9일 연속 됐을 때 첫 번째 날이 여름의 시작. 또 가을은 20도보다 내려와서 9일 연속 됐을 때 첫 번째 날. 다시 겨울이 될 때는 가을과 겨울 평균 기온 5도 밑으로 내려와서 또 내려와서 9일 9일 연속 연속. 첫 번째 날. 근데 동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62개 지역을 네.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라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네. 네. 우리가 마음대로 이 봄이야, 여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다 동네마다 그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언덕이냐면 그 어떤 보통 기상청 무슨 나무 아래에 있는 예. 온도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60년 동안 기준을 안 바꾸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예. 일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정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시작이래. 약간 우리 국가에서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네. 오늘부터 봄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할 수 있죠. 또 이모티콘. 지난 다음에 사실은 오늘부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무리 빨라야 9일 전이죠. 9일 전이죠. 그렇죠. 예. 9일 전에 계절이 바뀌었네요. 하는 겁니다. 이모지 좀 넣어서. 예. 자,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렸다. 이런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사실 100년간 1도? 이게 약간 숫자 1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많이 오른 건가요? 그 인류가 갑자기 농사를 짓게 돼요. 네. 그러니까 기원전 10,000년 전에. 근데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우리나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예요. 뇌가 더 커지지 않았어요. 예. 같은 호모사피엔스인데 네. 왜 29만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000년 전에 농사를 지을까? 그러게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 계기가 있습니다. 예. 그 머리는 똑똑이지 않은데요.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갑자기 평균 기온이 4, 5도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구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곡식이 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어서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어요. 예.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오른 것을 시속 100km로 해봐요. 네. 근데 지금은 100년 동안에 1도 올랐잖아요. 1도보다 4도가 훨씬 크죠. 네. 근데 10,000년에 4도 오른 것이 시속 100km라면 예. 100년에 1도 오른 것은 시속 2,500km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뒤에서 앞에서 딱 시속 100km도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 애들은 주변 경치를 다 구경할 수 볼 있어요. 수 있죠. 볼 수 있죠. 근데 2,500km 웽 가면 못 보잖아요. 못 보죠. 예. 무슨 말이냐면 10,000년의 4도가 오른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지만 예. 속도가 낮기 때문에 예. 생태계도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템포를 맞춰서. 예. 네, 천천히 움직이니까. 예. 근데 지금은 시속 100km, 시속 2,500km니까 토해요. 생태가 멀미 적응을 나요. 못 예.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거냐면 예. 저거 있잖아요. 물고기 막 이동하면 잡으면 되잖아요. 예. 과일도 마찬가지로 과일도 제주도 과일을 육지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뭐 대구에서 나오는 사과 저기 양구에서요. 우리 뭐 대구사가 아니고 양구사가 사 먹으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온도가 변하니까 곤충들도 다 옮겨왔어. 근데 곤충의 먹이 식물 있잖아요. 예. 먹이 식물은 누가 안 옮겨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곤충은 온도 따라 왔는데 먹이 식물을 안 왔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점점 줄다가 멸종하겠죠.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곤충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곤충의 해충만 있는 게 아니라 익충이 많은 거잖아요. 곤충이 있어야도 다 수분들 먹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식량 문제에 가장 큰 문제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러네. 이게 또 이렇게 속도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딱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1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00년에 4도 올라가면서 인간의 인류의 문명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정도 속도는 25배의 속도는요. 문명을 붕괴시키는 속도입니다. 붕괴시킨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관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의 육식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그 혹시 이강민 네. 선생님은 네. 삼겹살 처음 먹은 날 기억하세요? 아, 처음 먹은 날 기억이 안 나. 삼겹살이 뭐 공기처럼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전 기억합니다. 1981년 8월 15일 점심이었어요. 광복절인데 왜 네, 이날 더 큰 충격. 제가 고3 때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먹은 돼지고기는 다 물에 젖어 있었어요. 아, 물에 빠진 찌개나 고기. 국에 있었는데 예. 엄마가 처음으로 로스구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삼겹살의 이름도 없었어요. 로스구이. 삼겹살은 정육점에 있는 거지 식당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처음으로 얇게 점여서 구워주는데요.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예. 학교가 잘한 거 아이들 다 부러워했죠. 근데 그 한 달 지나니까 우리 반의 절반이 먹어보고 연말에 다 먹어보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빨리? 그랬을까? 예.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대통령 생각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 않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예, 예. 물론 딴 날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벌 때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네. 200만 원 벌잖아. 밥 두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500만 원 번다고 밥을 5그릇 먹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먹는 걸 바꿔야 좋은 돼요. 밥을 먹죠. 그러니까 예. 전 세계에서 한 10년 단위로 한 35%씩 네. 육류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아. 네, 그래서 많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단백질 필요하잖아요. 콩, 두부, 양식어류, 돼지, 닭까지만 해도 지구에 별 티가 안 나요. 예. 근데 소와 양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그 기후를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발육이 끝난 사람이라면 소고기와 양고기는 아. 먹지 말자. 먹고 싶으면 누가 사줄 때만 먹자. 근데 내가 좀 얻어 먹어봤는데 소고기 얻어 먹기 힘들어요. 1년 동안 뭐를 못 얻어 먹어봤어요. 흔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요. 예, 예.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는 건 돼지고기까지더라고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특히 공무원 여러분, 교사 여러분은 소고기 사주는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와닿는다. 예,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마라보다 육식을 해야 된다면 소나 양을 피하고 딴 걸 먹으라라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 한 몇 년 동안 채식주의 살아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고기 사 먹을 돈은 있는데도 고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죠. 예. 도파민. 예. 예. 끝을 못 하는데 예. 그래도 지구를 생각한다면 닭, 돼지, 그래 닭돼지 양식 어류 충분히 맛있지. 이런 거로 하면 된다. 예. 소는 엄마가 사줄 때만 먹자. 하고 있습니다. 여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예. 대체육 같은 건 드셔보셨나요, 그러면? 배양육은 되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못 먹어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배양육 갖고 햄버거 하나 만들려면 한 3억 원씩 들었어요. 햄버거 하나에.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죠. 요즘은 한 10,000원, 15,000원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먹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있지만.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그러니까 육류 시장의 한 40%를 대체육, 배양육이 차지할 거라 그래요. 근데 과학자들은 훨씬 높게 봅니다. 90% 이상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은 거죠. 배양육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마블링이 좋다는 게 뭐예요? 지방 아닌가? 생살에 지방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예. 생각해 보자고요. 생살에 지방이 박혀 있을 정도니 그 소의 심장, 혈관, 내장은 어떤 상태겠어요?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소를 최대한 심장, 혈관 질환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정말 맛있어요가 나올 줄 정말 몰랐는데. 맛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이거 안 좋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기술로 극복하는 게 바로 배양육입니다. 그 자기의 식성에 따라서 지방량을 조절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되겠구나. 네, 그렇다면 예. 배양육을 잘한다면 소를 심장혈관 질환자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소에게 먹이를 줘야 될 땅을 소의 먹이를 만들 땅을 네. 숲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풀어놓고 키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예.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마 이건 또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더 현실적이고 오히려 더 설득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뭐 기후 관련 주제 다룰 때마다 이제 나오신 분한테 꼭 여쭤보는 질문 같은데요. 지구 온난화를 멈추는 데 있어서 개인의 노력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뭐 텀블러 쓰고 옷 좀 덜 사고 이런 게 사실 뭐 국가나 어떤 대기업에서는 훨씬 더 스케일 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근데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예. 오히려 기업들은 많이 변하더라고요. 변합니까? 네, 기업들이 가장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동기가 분명하잖아요. 이윤이란 동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더 계속 돈을 벌려면 ESG 경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친환경. 그러니까 빨리 변하는데 사실 개인의 동기는 별로 되게 도덕적인 동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우주를 위해서인데 우리는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고 국가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예.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아까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이산화탄소 10%는 옷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덜 사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프리카 가보면요. 산더미처럼 우리 멋진 옷 싸놓고 팔아요. 예, 예. 그래서 아프리카 경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 섬유 산업도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아프리카도 경제 개발을 하려면 섬유 개발 산업도 시작해야 되는데 예. 자기네가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버리는 혼업보다 나빠. 그러니까 경제 개발도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덜 버려야죠. 덜 버려야지 아프리카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옷을 덜 버리면 어떡해? 옷을 조금 사야죠. 근데 텀블러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텀블러는요. 네. 이유가 다른 거예요. 텀블러를 쓰는 이유는 기후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등어리가 가려운데 허벅지 긁으면 소용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텀블러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거지 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 연결 안 되나요? 연결이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건데 우리는 기후 변화에서 텀블러 쓸 거야. 네. 이거하고 맞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작 중년과 따라 있다. 근데 아까 소고기 양고기 덜 먹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요. 특히 서울, 경기 5대 도시는요. 예. 대중교통 타는 겁니다. 에너지의 3분의 1이 네. 대중교통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대중교통에 사는 에너지가 가장 에너지 전환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딴 나라는 저기 뭐 장수군, 그다음에 뭐 양구, 텍사스 이런 데서 대중교통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기후 동행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예, 난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 경기 정도만 해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자고 전 주장합니다. 어차피 시민이 낼 거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대신 더 촘촘하게 더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서울시만 해도 매년 어마어마하게 도로하고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예. 난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뭐 전기차 이런 건요? 전기차 해야죠. 어. 근데 전기차도 어디선가 전기를 생산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전기를 쓴다는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되잖아요. 네. 그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이 80% 밑으로 내려오면 예. 바꿔야 돼요. 그럼 예. 폐배터리 버리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저장을 쓸 수 있는 거죠. 제주도 가보면 풍력 발전기 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풍력 발전인 게 바람이 안 불어서가 아닙니다. 아. 전기가 너무 많아서요. 전기가 모자르면 정전이 되지만 전기가 넘치면 송전망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멈춰둔 거야. 아, 안 근데 돌리는 거예요? 안 일부러? 돌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구나. 우리가 저장할 곳이 충분히 있다. 그럼 예. 계속 돌려서 그걸 쓸 수가 있죠. 집집마다 작년에 옛날 차에 있던 전기 배터리 저 배터리 놔둬가지고 계속 거기다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게 완전히 바뀌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겁니다. 아, 관장님 역시 처방이 다 구체적이시니까 이 콕콕 들어오네 진짜. 예.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인데 지구가 위험하면 화성 가서 살자. 화성 갈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테라포밍. 예.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달까지 1.3초밖에 안 걸려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달까지 1.3 초. 예. 네. 근데 거기에 21명 돌아가 봤어요. 12명 내려보고. 아, 예, 저 그렇죠. 화성을 가장 가까워도 3분의 2초야. 아, 막 그 테라포밍을 누가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갈 거예요. 근본적으로 화성은 자기장이 없습니다. 자기장이 없어서 우주 방사선을 다 받아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설사 화성을 테라포밍 할 수 있다고 해봐요. 네.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네. 자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 그러면 왜 화성을 테라포밍해요? 아, 그걸로 지구를 잘 고쳤으면 되지. 이건 처음 듣는 주장인데 네. 너무 신선한데. 그러니까 그럴 화성도 되게 작아요. 머스크 왜 저러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머스크 멋진 사나이죠. 그냥 멋진 사나이지만 멋진 사나이. 예. 헛심 쓰고 있는 겁니다. 허팀 쓰는 멋진 사나이다. 예. 자,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은 좀 오늘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식물들이 지금 이상 신호를 보이는 거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반대로 어떤 동식물들이 놀라운 회복력이나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언스의 대산호초 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죽었던 게? 인간은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왜 맨날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 남극상공에 오존 구멍이 커졌다. 예. 요즘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더 이상 안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어. 오존 구멍이 왜 커졌어요? 우리가 쓰던 저거 있죠. 프레온가스. 냉장고 에어컨은 예. 프레온가스 때문에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알았어. 야, 프레온가스 생겨? 쓰지 말지 뭐. 예. 한 30 몇 년 쓰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을 문제도 시킨다 말이에요. 예전에 요즘 그 산성비 걱정하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맞다. 제가 막 비를 맞고 하잖아요. 예, 여자친구가 동기가 창문 열고 막 큰 소리 쳤어요. 정모야 급이 안 돼. 급이 산성비에 너 바지 급이 바지 대머리 돼. 그래서 저 대머리 됐어요. 근데 이 대머리가 그 산성비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유전이에요. 유전. 그거 어떻게 알 수? 산성비가 더 뭔가 가속화시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요즘 비 맞아도 되잖아요. 예. 서울에 정상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알면 문제를 해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 끝나서 멸망할 거야라고 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요. 뭐가 없냐? 예. 의지가 없을 의지가 뿐이에요. 없다. 기술은 이미 뭐 95%돼 있다.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법을 만들고 세금을 투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약간 이제 좀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이요, 이 지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국회로 가십시오. 국회 가셔서 관장님이 먼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갑시다. 저 어차피 그때 AI 때문에 저 2, 3년이 끼케야 2,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광민 씨는 충분히 되죠. 아예- 마스크와 목소리, 그다음에 여기서 잡지사 하면서 그 맞았던 전문성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선을 그쪽으로 한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것도 좀 우리 국가 문자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존 다 메워졌습니다. 이런 거. 좀 희망적인 예, 거. 거의 산성비 정상비에 이제 줄었습니다. 머리 안 빠집니다. 예.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기에 대한 예.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기후 관련 주제 중에 가장 좀 그래도 벅차오르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고요. 4주에 걸쳐서 저희가 뭐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또 쉽고 재미나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익혀보고 또 우리 일상과도 연결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머지않아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영광입니다. 또 청신호를 켜주셨네요. 제가 들이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